네, 반갑습니다. 잣나무TV의 잣나무 인사드립니다.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올해도 이제 3분의 2가 갔습니다. 이제 4개월 남았는데, 이 4개월이, 이 앞선, 뭡니까, 4개월들보다 좀 빠르죠. 일단 뭐, 이번 주 넘어가면 이제 어쨌든, 출석이 일단 한 달 남았습니다만은, 뭐 좀 후다닥 추석 지나면 또 이제 10월 들어서고 찬바람 조금씩 불면서 뭐 그렇게 다시 이제 겨울로 접어들겠죠. 그러면 또 연말 되고 뭐 그렇게 또 올 한 해가 또 막 저물어 갈 것 같은데 뭐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아직은 날씨도 조금 후텁지근하고 좀 그렇습니다. 뭐 비가 또 온다고 하는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적당히 오는 게 제일 좋겠죠. 지금 난리는 난립니다 지금. 지금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들이 딱 우리나라 빨갱이들이 하는 행실하고 판박이죠. 일본에 대한 대응 쌍둥이처럼 빼다 박았어요. 그거 보시면은 뭐 오늘 뭐 저기 일본인 학교에 무슨 돌팔매질에다가 또 뭐 저기 일본 대사관이나 이런 데다가 뭐 일본 또 방송국이나 이런 데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뭐 난동을 지우고 막 그런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제 특징 지을 수 있는 게 이 빨기 좀 좁히면 빨갱이지만 좀 넓히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성이 일본 사람들하고는 많이 다르고 이 떼놈들하고는 거의 하는 행실이 거의 닮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역사적으로 좀 어찌 보면 좀 숙명적인 부분도 있죠. 수천 년을 정신적 지배하에서 살았으니까. 그래서 지금 윤통이 그거를 갖다가 끌어내기 위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정률성이 촉발한 역사전쟁. 뭐 갈수록 난장판이 돼가고 있죠. 역시나 이거는 제가 이제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박민식이가 최초로 이제 그러니까 그 정일성에 대한 공격을 시작을 하고 그러고 나서 바로 이제 뒤이어서 육사에 이제 있는 흉상이 뭡니까 언론에 오르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순서도 잘 봐야 돼요. 이게 그냥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은 지금 이 현 정부 하에서 그 어떤 일어나는 어떤 이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사안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슈라고 해야 됩니까? 이슈가 단순히 그냥 뭐 어쩌다 발생을 하거나 뭐 의도치 않게 이제 발생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뭐 장관들이 하는 발언이든 뭐든 다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보세요. 박민식 장관이 22일인가 최초로 페이스북에다가 정률성이를 끄집어냈습니다. 근데 이 정률성이 사업은 그러니까 강기정이 말 맞다나 2020년부터 시작됐던 거고 그 이전부터 뭐 정률성 무슨 노래 대회인가 그런 것도 있었고 어차피 정률성 노래라고 이 도로명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걸 뭐 몰랐겠어요? 뭐 다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제 딱 이 역사전쟁에 이제 이 불을 붙이기 위해서 박민식 장관이
정률성이를 일단 먼저 끄집어냅니다. 그래놓고 이제 막 그 진흙탕 싸움이 되니까 이제 그때 홍범도 뭐 지청천 뭐 이회영 육사의 그 5명 흉상 있는 거 얘기가 흘러나오죠. 그 이제 이때부터 이제 더 이제 개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개싸움이. 근데 결국에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까지는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죠. 왜냐? 대통령이란 것들이 이 나라가 시끄러워지는 거를 그래가지고 그리 되면 이제 자기도 피곤하고 지지율도 떨어지고 하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전혀 이 뭐라고 합니까? 그 수면 위로 떠올려 가지고 논쟁을 붙이지를 않았어요. 못했어요. 용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한 기사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왜 역사 전쟁에서 졌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 프레시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지금 우리나라가 왜 빨갱이들에 의해서 현대사가 그렇게 왜곡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소위 보수라는 것들은 대응을 하지 못하고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빨갱이들의 어떤 그 역사관에 오히려 휘둘리면서 자기 목소리를 왜 못 냈는지 그 보시면 아마 나옵니다. 보시면 그래 뭐 1학교의 돌 계란 투척 중내 반일 감정 최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애들이 하는 짓이 저 3년 전이었습니까? 노 재팬 뭐 보이콧 재팬 그때하고 하는 짓이 거의 똑같잖아요. 산둥성 칭다오 소재 일본인 학교에 돌을 던진 중국인이 공안당국에 구속됐다. 수저우의 일본인 학교에는 여러 개의 계란이 날아 들어왔고 상하이 일본인 학교에는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전화가 걸려왔다. 칭다오 일본 총영사관 인근에서는 일본인을 기민하는 단어 등을 크게 쓴 낙서가 확인됐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을 독려하는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보세요. 하는 짓거리가 한치도 다르지 않고 똑같잖아. 일본산 화장품 업체를 정리한 불매 리스트가 만들어져 공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는 일본 단체 여행의 예약 취소 현상도 속출하고 있다. 이게 얼마나 천박한 짓거리들입니까 이게. 아니 오인수 방류하는 게 어차피 몇 년 전부터 방류를 할 거다고 했었고 그리고 한 두세 달 전부터 서너 달 전부터는 이제 여름이 끝나기 전에 방류를 하겠다고 다 얘기가 됐던 거잖아요. 그래 그럼 알고 있어. 아니 그러면 이제 그때 그 방류를 한다고 했을 때부터 방류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시위를 하거나 했으면 그나마 일관성이라도 있다고 제가 좀 박수라도 쳐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여름이 다 가기 전에 방류를 시작할 거다고 좁게 보더라도 한 두세 달 전부터 계속 얘기가 공식적으로 흘러나왔는데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서 이 짓을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천박한 것들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빨갱이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나마 그래 지금 어제 오늘 그래 뭐 저기 TV를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저기 뭡니까 뭐 수산물 소비가 뭐 줄거나 뭐 그러진 않았다고. 그러니까 KBS나 MBC는 어떻게든 지금 장사가 안 되는 걸 만들어서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 왜 안 되냐? 그래, 과학자들이 나섰기 때문이에요. 가장 1차적으로는. 과학자들이 나서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뭐, 광우병도 있었고, 저기, 사드도 있었고, 뭐, 그것도 일부는 작용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과학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몇 달 전부터 계속 괴담이다, 선동이다, 얘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과학자들이 전면에 나서서 강력하게 자신들의 그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던 그 원인은, 그 뒷배경은 뭐냐? 윤통. 뭐라고 주위에서 흔들어도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온몸으로 다 막아내고 꿋꿋하게 자신의 길을 가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과학자들이 자신있게 나서게 됐던 거예요.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이명박 때처럼, 저도 그때 시위에 참여했다고 했죠. 마산에서 사비를 들여가지고 저기 직접 서울까지 올라가가지고 1박 2일. 그때 광우병 선동 때 그렇게 이제 막 맨날 며칠 이제 시위를 하고 하니까 이명박이가 두 손 두 발 들고 기자회견 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과학자들도 못 나서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까지 나서가지고 이게 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면서 고개 숙이고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협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 어떤 전문가 과학자가 나서가지고 언론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그 소신급 발언을 할 수 있겠어요? 못 하잖아요. 지금 이번은 다른 게 뭐 면역력이 생겨서가 아니라니까. 윤통 때문이라니까. 이런 것도 제대로 분석을 못하면서 무슨 정치평론을 하고 기자 생활을 한다고.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동료가 별로 없고 선동이 안 먹히는 건 확실해요. 지지율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오늘 그래 저기 리얼미터에서도 아니 2% 올랐더만요. 2%가 리얼미터에서도 2% 올랐다는 얘기는 지금 오염수 방류하고 딱 중간에 방류하고 저기 며칠 더 지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횡보도 아니고 2% 오른 거면, 일주일에 2% 오른 거면 제법 많이 오른 겁니다. 방류를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2%가 올랐다는 얘기는 선동이 지금 전혀 안 먹힌다는 얘기예요. 안 먹히는 거는 당연히 윤통이 스스로 이렇게 상황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윤통이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밀고 나가니까 과학자들이 이거는 우리가 나서야 되겠다. 대통령이 아니 꿈쩍도 안 하고 정말 이 과학적인 어떤 신념으로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거 보니까 우리가 도와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나서게 된 거예요.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이명박 때처럼 만약에 윤통이 그렇게 했다가 막 시위하고 야당에서 저렇게 물고 싶고 뜯고 막 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형태로도 뭐 야당이 얘기하듯이 뭐 기자회견을 해라 뭐 해라 해가지고 만약에 한다고 하면 생각해보세요. 그럼 또 어떻게 선동할 것 같아요? 이명박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봐라 자기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안심시키기 위해서 굳이 자기가 직접 나서가지고 기자회견 하지 않냐고 그런 식으로 또 선동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전문가들도 이제 못 나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하잖아.
빨갱이 새끼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뭐 기자회견을 직접 나서서 해라. 그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기자들이 또 말도 안 되는 질문들을 할 거고, 태도 안 하는 개소리를 씨부리면서. 그럼 그렇게 하는 와중에 뭐 예를 들어서 조금, 뭐랄까요, 그 대응이 약간 좀 미비하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 틈을 파고 들어가지고 또 엄청나게 선동을 하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 윤통은 그런 저 빨갱이 새끼들의 습성을 잘 알기 때문에 직접 나서라 하는데도 절대 안 나서잖아. 그게 나서면 안 돼요. 왜 안 나서느냐 하면은 그 빨갱이들이 뭘 넣어가지고도 또 저기 꼬투리 잡아가지고 또 선동질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안 하는 거지. 야, 이 빨갱이 새끼들 알겠냐? 분석을 하려면 제대로 해라고. 응? 거기 보시면은 1. 오염수 방류에 중국인들 격분. 왜 방사능 오염수 바다로 흘려보내나? 해산물이 핵산물 된다. 1. 식당의 천통 전화폭탄, 노재팬 운동 복귀과 중현지서 테러 가능성. 보세요. 하는 짓이 우리나라 빨갱이들하고 똑같잖아. 이건 DNA라니까. 이건 학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학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리고 BBC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일본 거 못 먹는다? 아니 씨발 웃기는 게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만약에 일본에도 원양어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어차피 저기 일본 그 후쿠시마 앞바다에서만 이게 뭐 돌고 도는 게 아니잖아요. 태평양 전체를 한 바퀴 돌게 되잖아요. 물론 시간이 좀 걸립니다만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기 영근해에서 잡은 것만 가지고 장사를 한다면야 그래 일본산 수입 금지한다? 이게 좀 어느 정도는 그 논리 모순이 별로 발생을 안 하죠. 그런데 아니 일본산이라고 하면 일본 저 원양어선이 먼 바다로 나가가지고 잡아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래 중국산이라고 하더라도 중국 떼놈들이 원양어선 타고 나가가지고 잡아온 것도 중국산일 거 아니야. 팔 때는 뭐 다나나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그러면 일본산을 안 먹는다고 하는 게 이 오염수 방류하고 솔직히 직접적으로 무슨 연관이 있어요? 지금 당장이야 그래 뭐 방류 시작한 지 이제 뭐 이제 한 5일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지금 당장이야 그렇다지만 예를 들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났어. 상당히 시간이 지난 후에 한 5개월 올 하반기 내년 초반쯤 돼서 한 6개월 7개월 막 이렇게 지났을 때 제법 많이 퍼져 있을 건데 퍼져 갔을 건데 거기서 뭐 일본산이 뭐 일본산이고 뭐 한국산이고 뭐 중국산이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그게? 그 지금 이게 3년 전 4년 전에 그 노재패 하던 이 빨갱이 새끼들하고 똑같아.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에이 빨갱이 새끼들. 그래서 내가 빨갱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 빨갱이 새끼들아. 그리고 자식의 수산물 못 먹여. MBC 뉴스 속 음인 민주당 출마자였다. 그래 참 여기 보시면 나오죠. 일가 확정 신안군 의원 예비후보 강대성 초심 잃지 않고 뛰겠습니다. 아유 씨발 맞춤법도 다 틀리고 잃지 않고가 아유 이런 것들이 무슨 무식해도 이런 무식한 것들이 정치한다고 하니까 나라 꼬라지가 이 모양이 된 것이 에이 씨부라 것들. 실제 수산물 소비 심리는 이미 바닥이고 저 역시도 특히 저희 자식들에게는 더더욱 먹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세요. 오염수 피해 이미 시작. 원전 오염수 결국 전남 직격탄. 자식에게 수산물 못 먹여요. 야 정말 그러니까 이런 게 방송으로서 존재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 빨갱이 방송이지 이게. 그러니까 민주당 저 뭡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기관지 이거는 씨발 저기 신문이 아니니까. 하여튼 그 원전 오염수 결국 전남 직격탄. 참 이게 MBC입니다. MBC.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보면 뭐 수산물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음식 그러니까 만약에 처리수 방류한 것 때문에 수산물을 못 먹겠다고 하면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없어요. 만약에 그래 지금 김유나 이 씨발년처럼 만약에 그런 식의 논리면 걔는 이 시간 이후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냐 하면 정확하게 육고기하고 채소 아니지 채소도 씨 어차피 물을 줘야 되잖아. 그리고 씨발 그래 소나 돼지도 어차피 물을 먹어야 되잖아. 그럼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쉽게 말하면 그 오염 처리수 방류한 것 때문에 수산물을 못 먹겠다고 하는 새끼들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돼요. 아니 특히 뭐 찌개나 이런 거 보세요. 전부 그 육수 쓰잖아요. 육수 만들 때 뭐 들어갑니까? 멸치, 다시마, 새우 이런 거 들어가잖아요. 아니 멸치, 다시마, 새우는 바다에서 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우리나라 음식 중에서 진짜 그래 100번 양보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육고기하고 채소 말고는 먹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김치찌개, 된장찌개 절대 못 먹지. 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선동질을 하는데 야 참. 그 여기에 선동되는 것들이 어쨌든 있다는 거죠. 어쨌든 한 30% 정도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부끄러운 일.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방송이 공영방송이라고 간판 달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거고요. 그 여기에 선동되는 그 나와서 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개소리 씹으리는 참 이게 대한민국 수준입니다, 여러분. 가감 없이 볼 수 있는 가감 없이 보여지는 대한민국의 수준이에요, 여러분. 이재명 금융감독원 아닌 금융정치원 이복현 엄중한 책임져야. 그 제가 나중에 소개시켜 드릴 텐데 제가 그 저기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들어가 가지고 댓글을 한 3개 달았습니다. 어제도 달고 오늘도 달고 해가지고. 근데 뭐 반응이 없어요. 그 만약에 기자 기레기 소리를 듣기 싫으면 기자가 이재명이한테 아니면 민주당에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아무튼 어제그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거는 해결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우리 윤통도 탄핵할 수 있고 김상희가 분명히 자기를 찾아와가지고 이백현이가 죄송하다고 잘못했다고 5번인가를 사과를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녹취했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것만 까면 더 이상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이 빨갱이 새끼들이 원하는 윤통도 얼마든지 탄핵할 수 있어요. 아니 왜냐면 그 윤통하고 제일 가까운 신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복현이가
저기 제1야당 다 찾아가가지고 중진 의원 찾아가가지고 말도 안 되는 혐의를 거짓말로 뒤집어 씌운 게 밝혀지는 순간인데 그걸 왜 안 하죠? 야, 찌빠 새끼들아. 아니, 내 말에 대답 좀 해보라니까. 왜 지금 안 하고 있냐고. 그러니까 지금 가가지고, 당에 가가지고 얘기를 해. 김상희한테 찾아가가지고, 야, 이 씨발년아, 빨리 녹취록 깔아, 이 개같은 년아. 네 말이 맞으면, 윤무식이, 윤두창이 지금 탄핵시킬 수 있다, 이 씨발년아. 그러니까 빨리 까라고, 이 개같은 년아. 왜 엉펄짓만 하고 있냐고, 씨발년아 하면서, 까라고 해야지, 씨발 것들아. 그냥 빨리 가서, 김상희 페이스북에, 그러면 그럼 방송 끝나는 대로 제가, 김상희 근형 그 페이스북을 찾아가지고 한번 댓글 한번 가야겠네. 일단 제가 그건, 댓글 달고 나서 내일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럼.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씨발라마. 녹취록 까라고 하라고. 아니, 이런 제로의 기회를 왜 너희들은 살리지를 않냐? 아니,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야. 일복거리가 만약에 이거 김상희한테 진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고 했으면 윤통 탄핵시킬 수 있다니까. 너희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게 윤통 탄핵이잖아, 씨발 것들아. 어? 그러니까 왜 기레기인지 알겠죠? 아니, 진짜 제대로 된 언론이고 제대로 된 기자면 김상희한테 그렇게 막 단상에 서가지고 막 울분을 토하면서 막 녹취록도 있다고 까겠다고 했을 때 제대로 된 기자라면 뭐라고 물어야 됩니까? 아니, 그러면 그 금강원에서는 지금 그런 적 없다고 하는데 그냥 까라고 까면 되지. 왜 지금 주디만 갖고 저 씨부리고 있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런 질문을 그 대통령실이나 이 뭡니까 이 여당 쪽에는 이런 식으로 해요, 질문을. 근데 이재명이나 이 빨갱이 새끼들한테는 그런 식의 질문 절대 안 해. 왜 그럴까요? 그 기자 저것들도 알고 있거든. 지금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기자라면 당연히 김상희한테 아니 금감원은 지금 아니라고 지금 하는데 의원님 얘기대로면 그래 거짓말하고 있는 거고 녹취했다고 하니까 그거 까라고. 그러면 민주당에서 원하는 대로 주도권 잡고 뭐 내년 총선도 압승하고 그래가지고 저기 윤 대통령 탄핵할 수 있지 않냐고. 근데 왜 안 하냐고. 녹취를 왜 안 까는데? 한번 물어보라니까. 에휴, 버러지 새끼들아. 아유, 쓰레기 새끼들. 박민식, 정일성 기념공원 저지에 총력을 다겠다. 장관직 끌고. 그 보세요. 그 오늘 뉴스 들으니까 뭐, 4.19, 기념단체들하고, 5.18 단체들하고 다 나서가지고 지금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죠. 왜냐, 자기들이 딱 봐도, 그러니까 원래 빨갱이는 맞아요, 자기들, 걔들도. 그런데, 딱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강기정이 편을 들었다가는 진짜 아예 통째로 도매급으로 진짜 완전히 전라도 자체가 완전히 다 날아갈 게 뻔히 보이거든.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거는 일단 물러서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강기정이 편을 들어주는 순간 그냥 진짜 제대로 끝장난다. 이 느낌이 온 거지. 왜냐 이걸 너무도 명백하잖아. 아니 그래 항일운동 했다는 것도 명확지도 않고 명확한 거는 군가 지어준 거는 명확하잖아요.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빨갱이 자기들이 봐도 이거를 옹호를 했다가는 진짜 이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막 단무등 속으로 가는 거니까. 근데 강기정이는 오늘도 꿋꿋하죠. 잘하고 있어. 어차피 네가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알고 박민식 장관이 던진 거니까 열심히 해, 새끼들아.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동훈이가 조선일보하고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인터뷰 한 거.
소위 저기 보수 진보라는 것들은 증거를 들이밀어도 절대 인정 안 한다고. 그렇게 이 3년 전에 저 한동훈이가 조선일보하고 그 회견했던 그 말들하고 윤통이 저 뭡니까 그 유세하면서 했던 말 어떻게 여론을 조작하는지 잘 알고 있다 하고 지금 정부의 장관들 각 부처의 장관들이 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들하고 딱 놓고 보면 뭔가 짚히는 게 있다니까요.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역사 논쟁도 이념 논쟁도 이해가 된다니까요. 이거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윤통이 깔아놓은 판에 각 부처의 장관들이 정확하게 윤통의 의중을 알고 그때그때 나와서 이 빨갱이들한테 먹잇감을 하나씩 던져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것들 미친 듯이 막 그냥 물고 씹고 뜯고 있고 그 와중에 이제 또 그와 관련된 것들 하나씩 풀면서 논쟁거리를 만들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논쟁이 되면서 그러니까 각 진영별로 싸우게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보세요. 아니 육사에 있는 흉산을 갖다가 뭐 없애겠다고 했습니까? 뭐 했습니까? 그 육사하고는 이 뭡니까 그 공산주의 세력하고 이 싸워야 되는 국군 장병들을 국군 장교를 갖다가 길러내는 이 육군 사관학교에는 맞지가 않다. 그 끊임없이 언론에서도 계속 떠들대잖아요. 그럼 과연 이게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일단 정율성이가 먼저 이 이슈가 됐기 때문에 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현 정부에서 하고 싶은 걸 뭘 해도 정율성을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정율성이가 지금 딱 최초로 이슈가 되고 나서 지금 이 엄청난 지금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거 장벽으로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 이 지금 좀 하고자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절대 그 정율성을 뛰어넘을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원하는 대로 된다니까. 에이 빨리 이 새끼들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이 모든 것들은 다 안배에 의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병신들아. 너희들은 그 끝까지 인정하기 싫지. 그래 인정 안 해도 돼. 인정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울분만 토하다가 하나씩 파도에 휩쓸려 사라질 거야 이 새끼들아.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저 파도가 왜 밀려오는지조차도 모르고 유무식이 탄핵 하는 와중에 뭐 집채만한 파도가 와가지고 쓸어버리고 그렇게 될 거라고 병신들아. 근데 그래 그렇게 집채만한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막 지 주변을 막 쓸어가는데도 저 파도가 왜 들이치는 거지? 왜 그러지? 그러면서 너 스스로도 이제 파도에 휩쓸려서 뒤질 거야 이 병신들아. 어휴 한심한 새끼들. 에이 씨발 저도 무식한 새끼들. 정부 국방부 앞 홍범도 흉상도 이전검토. 그래 보세요. 이게 우연찮게 막이 아무 계획 없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뭔가 각본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현 정부 들어서 아니 뭐 언론이나 저 빨갱이 새끼들은 뭐 준비가 안 됐네 뭐가 안 됐네 막 물고 싶고 뜯지만 조금만 냉정을 되찾고 한 발짝 물러서서 딱 분석해 보면 이게 막 중구난방으로 막 뭐 계획 안 되는데 갑자기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여주면 얘기를 해주면 뭔가 정리가 되잖아요. 그냥 그거 없이 그냥 막 보면 막 뭐 너무 시끄럽고 막 아씨 왜 이러지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저 빨갱이 새끼들은 계속 뭐 준비가 안 됐고 뭐 어떻고 막 떠들어대니까 진짜 그런 거 같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니까.
각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라니까요. 집바 새끼들아. 너희들은 그래도 인정 못하겠지. 뭐 인정하기 싫으면 인정 안 하면 돼. 안 하면 돼. 그냥 그렇게 살아, 새끼야. 불쌍한 새끼들. 육사 홍범도 형상 철거의 여일각 오바. 야 박정희 흔적은 그러니까 여당 일각이라는 게 이제 뭐 항상 이제 언급되는 뭐 유승민이 이준석이 뭐 이런 것들이죠. 이현주 뭐 이런 것들이죠. 근데 그것들이 무슨 여당입니까? 그런데 홍준표가 이제 가세를 하죠. 그냥 보세요. 홍준표가 여기에 뭐 잘못했다고 또 나대고 있잖아요. 좀 크게 보면 지금 이 홍준표가 하는 행동이 바로 지난 수십 년간의 빨갱이들과 역사 전쟁에서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 말이 이해가 안 되려나? 이해가 안 될 수가 있나? 빨갱이 새끼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일 행적이 불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뭐 장시개명을 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친일이다 해가지고 덮어 씌워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반민족 행위자다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소위 보수라는 것들 뭐 지금 요 빨갱이들이 물고 저기 정부를 향해서 윤통을 향해서 이렇게 물고 싶고 뜯는 것만큼 싸워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랑스러운 자유우파 보수로서 멀리 갈 것도 없이 지난 문재인 정부 때만 딱 5년만 한정을 해놓고 보더라도요. 문재인의 그 폐악질에 대해서 정말 앞에 나서서 지금 빨갱이 새끼들이 윤통을 공격하는 건 아니 그 정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저 새끼들은 지금 막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묻지마 그냥 그 물고 싶고 뜯는 거고 문재인이가 저질러 놓은 그런 온갖 폐악질에 대해서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홍준표가 윤통한테 대고 이렇게 얘기하듯이 홍준표가 문재인이한테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유승민이가, 이준석이가, 아니면 뭐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국힘에 있는 그 새끼들 전부 다 김진태 그런 새끼들 공천 안 준다고 단식은 용감하게 하는 새끼가 문재인 그 엄목한 5년 동안 말이라도 한마디 한 걸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문재인에 대해서. 지금 홍준표가 윤통에 대해서 말하듯이. 그걸 지금 깨뜨리고자 지금 윤통이 지금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동관에도 그랬잖아요. 이 좌측으로 너무 기울어져 있는 거 평평하게 피겠다. 근데 평평하게 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끝에서 보기에는 그걸 뭐 그냥 말하기 좋아하는 표현으로 극우적인 어떤 뭔가가 처방이 내려져야 평평해질 거 아니야. 그 제가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이전에. 5.18 이거 진짜 진상규명 제대로 한번 해보자 했을 때 뭐 홍준표 같은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놈이 들어가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안 되지. 지만원이 같은 그런 류의 인간이 들어가서 그래 너희들끼리 한번 싸워봐라. 그렇게 해야 싸움이 제대로 되고 그렇게 계속 싸우면서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게 되는 게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 5.18도 밑도 끝도 없이 씨발 간첩 600명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씨발 듣기 싫지. 아니 나도 듣기 싫은데 아니 나 같은 놈도 듣기 싫은데 일반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얼마나 짜증나겠어. 일단 대부분의 국민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쨌든 5.18이 민주화 운동이고 그 공수부대한테 막 뭐 총살 당하고 뭐 이런 인식이 여전히 박혀 있는 상황에서 그게 아니다 씨발 간첩 600명이 내려왔다 하면 그게 먹히냐고. 아유 씨부랄. 그런 식으로 하니까 역사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아니 그래 뭐 얘기하면 친일 얘기 딱 꺼내는 순간 소위 보수라는 쪽에서는 이런 방구 입도 번금 못 하잖아. 아니 오히려 이 홍준표 이런 그 쓰레기 같은 새끼가 나서가지고 아니 항일 운동을 갖다가 뭐 폄훼하고 막 오히려 윤통을 욕하잖아. 이런데 씨발 저 빨갱이 새끼들 어떻게 이기냐고. 아니 이거는 상식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빨갱이를 욕할 게 아니라니까 이거는. 빨갱이들이 하는 짓거리에 대해서 전혀 대응을 안 했다기보다는 못한 거지. 겁이 많아가지고. 그게 십선비니까, 십선비. 혹시나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막 한마디 하면은 친일이냐 하면서 막 그런 굴레가 씌워질까봐. 아, 그러면 정치 생명이 힘들어지는데. 그런 생각으로만 정치를 해오니까 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 그거를 바로 잡으려고 지금 윤통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 미끼 하나 던져놓고, 너희들끼리 한번 계산 한번 벌여봐. 어느 게 맞는지 끊임없이 싸우다 보면 균형점을 잡아갈 거니까.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윤통은 딱 처음부터 딱 그 일하는 스타일이 자기가 이리해 저리해가 아니고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문제를 미끼로 툭 던져줘요. 그러면 뭐 찬성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중립적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들 막 네 말이 틀렸다 내 말이 옳다 막 하면서 싸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래 이제 계속 논쟁을 벌이다 보면 어느 한쪽은 논리가 약해질 거 아니에요. 계속 논쟁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이 논리가 약해질 거라고. 그러면 당연히 논리가 약한 쪽이 지게 돼 있잖아요. 그럼 당연히 무조건 이거는 윤통이 이기게 돼 있는 게임이라니까. 왜냐? 저 새끼들은 아예 논리가 없잖아. 그냥 무작정 그냥 묻지마 반일이잖아. 묻지마 반일. 그러니까 뭐 백선엽 장군 뭐 감독 특설대에 들어갔다는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파면을 하자고 막 아니 그렇게 쳐 씹으는데도 소위 보수라는 새끼들 그 백선엽 장군 뭐 영웅이다 하면서 그러는 새끼들도 빨갱이 새끼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찍소리도 못했잖아요. 찍소리도 못했잖아요, 여러분. 그게 바로 빨갱이 새끼들하고 역사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었던 거예요, 그게. 그걸 바로 잡으려고 지금 윤통이 지금 던져놓은 거 아니야. 그런데 그다 대놔놓고. 아니, 뭐, 유승민이나 뭐, 이현주, 뭐, 이준석이야. 애초에 그런 새끼들이니까 상관이 없어요. 홍준표 이 새끼가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니까. 근데 아직도 이런 새끼를 물고 빨고 있잖아. 홍카콜라니 하면서. 에휴, 한심한 새끼들아. 보수는 님이, 아유. 그래 보세요, 프레시안. 김좌진, 홍범도 흉상 철거에 김병주, 뒤에 국방부, 보훈부, 대통령실 있을 것. 있는 거는 많은데, 너희들처럼 씨발로만, 그냥 뭐, 불러다 놓고 뭐, 회의를 하고 그러진 않아, 병신아. 딱 눈빛만 봐도 알잖아. 알아서 하는 거야, 이 새끼들아. 너희들이 아무리 지랄을 해도, 분명히 대통령실이 있을 거다. 있긴 있어.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물질적인 증거는 전혀 찾을 수가 없지. 왜냐? 아니 씨발 윤통이 미쳤냐 이 새끼야. 직접적으로 뭐 얘기를 하게. 그 지금 윤통이 계속 반국가 세력 계속 얘기하고 또 얼마 그 지난주 그 국무회의 때인가 해서 그 얘기했다고 하잖아요. 아, 저번 주에 그래 그 무슨 국민통합위원회인가 그 2차 2기 출범식에 가가지고 공산 전체주의 세력하고는 뭐 이런 딱 발언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제 박민식이 나서고 박민식이 나서서 이제 분위기 좀 띄우니까 바로 이제 육사 국방부 쪽에서 또 나서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해 보면 각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맞다니까. 윤통이 한마디를 딱 하면 그 관련된 가장 밀접한 부처의 장관이 운을 띄우고 운을 떼고 그래가지고 논란거리를 제공한 다음에 그쪽에 정신이 팔려 있는 동안에 하고 싶은 거 싹 하면서 논쟁을 붙이고 그러니까 그 논쟁을 붙여놨으면 여당 쪽에서는 일단 막말로 씨발 그래 묻지마 지지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씨발 것들아. 아니 윤통이 하는 게 지금 뭐 문제 있는 거냐고. 윤통이 지금 뭘 하고자 하는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딱 답이 나왔잖아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이 빨갱이들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를 갖다가 그러니까 공산 세력을 조금이라도 추앙했던 새끼들은 모조리 다 돌리고 내겠다는 그 의도잖아요. 뭐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빨갱이들이 조금이라도 몸담았던 새끼들은 절대 용서 안 돼. 용서 못 해. 국가 정체성을 뒤흔드는 반국가 세력이야. 뭐 허구한을 뜯고 다니잖아, 씨발, 윤통이. 아유, 불쌍한 찌빠 새끼들아. 하루빨리 개과천선하든지 내가 말하는 대로, 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 새끼들아. 아니면 죽어. 아직도 감 못 잡으면 그래, 뭐, 뒤지는 거 말고는 뭐 답이 있겠냐? 진보 갈라치고 보수까지 둘러 쪼갠 윤정부. 보수 역사 내전 방아쇠 당겨. 그 얘기잖아. 이런 것, 이 제목을 딱 보면, 보수가 안 되는 이유가 이거라니까? 보수까지 둘러 쪼갰다잖아요. 실제로 지금 좀 그런 경향이 있잖아. 아까 홍준표 말했듯이. 홍준표 같은 새끼가. 그 홍준표가 지금 우리나라 이 상황에서 봤을 때라도 보수냐고. 여러분들 보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무 생각 없는 새끼잖아, 그냥. 아무 생각 없는 새끼. 그냥 지 기분 내키는 대로 씨발 그냥 이 좌충우돌 하는 새끼. 정치권에서도 이번 흉상 철거 논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승민 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이념 과잉이 도를 넘고 있다고 우려했다. 유 전 의원은 철거 이유가 홍 장군의 공산주의 경력 때문이라고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며 홍 장군은 해방 2년 전에 접근하셨으니 북한 공산당 정권 수립이나 6.25 전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윤 대통령은 최근 공산 전체주의라는 신조어를 사용하면서 야권 세력을 비판했다.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 보고대회에서는 오른쪽 날개는 앞으로 왼쪽 날개는 뒤로 가려고 하면 그 새는 떨어지게 돼 있다. 어떤 쪽이든 어떻게 좋아하든 날아가는 방법 우리가 가야 하는 방향은 일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야권을 정면으로 겨냥한 것이다. 지금 이 2년 논쟁, 역사 전쟁에서 읽히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단 지난 5년간은 완벽하게 진짜 확실하게 역사에서
지워버리겠다는 그 의지가 딱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역사를 제대로 세우겠다. 빨갱이들에 의해서 왜곡된 역사, 빨갱이들에 의해서 씌어진 지금 현대사를 제대로 객관적인 관점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는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관점에서 제대로 역사를 쓰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회영, 김좌진까지 조갑제도 절레절레, 전 정권 뒤집기, 그렇다면 정부 부처도 아냐. 그냥 보세요. 10불도 모르니까 이 영감은 이 영감도 뭐 계획 뭐 해롱해롱 하더만은 뭐 갈 때 안 되가나? 아휴 참 이게 뭐가 욕심이 그리 많아가지고 그냥 조용히 그냥 짝 찌그러져 있어 이 쌍. 그 보세요. 지는 뭐 저 똑똑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똑똑하다고 생각해서 또 이렇게 나대는 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통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1년 반 가까이 지나면서 윤통이 지금 뭘 하고자 하는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노선이 딱 정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이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소위 말해서 보수라는 진영에서 원로 대접을 받고 있는 이런 것들조차도 이러니 역사전쟁에서 씨발 어떻게 이기냐고요, 여러분들. 아니 그래 뭐 백선엽 장군 뭐 확실히 그래 간두터식 때 잠깐 몸담았던 그 이후로 아니 그리고 그 뭐 어때서 빨갱이 새끼들 잡으러 간 건데 그게 뭐 어때서 씨발 파묘를 하자고 그 최씨 부리는 그런 것들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던 것들이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그 뭐 이회영, 김좌진 다 그래 뭐 우리가 배우기로는 뭐 독립운동이고 어떻고 막 이렇게 배웠는데 과연 그게 100% 진실일 거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제가 계속 누차 말씀드립니다만은 100% 진실일 수가 없다니까. 보세요. 이렇게 정보통신이 발달하고 언제 어디서든 그 어떤 정보든 인터넷으로 수초 내에 수분 내에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쉽게 선동이 되는데 왜곡을 하는데 박원순이부터 해라 뭐 보세요. 노무현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욕을 하다가 단 한순간에 노무현이가 신성불가침의 어떤 성역이 돼버렸잖아요. 뇌물 받아먹었다 해가지고 그렇게 손가락질 하다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뇌물 받아먹은 저기 전직 대통령이 하루아침에 성역이 돼버렸어.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이에요. 그런데 100년 전에 이런 어떤 행적들이나 역사가 과연 100% 진실일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역사는 사실이나 진실의 기록이 아니라고. 승자의 기록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박원순이 다큐 만들고 노무현이가 지금 거의 뭐 신격화돼 있고 그 이거 다 깨뜨려 부수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풀도 모르는 것들이 씨발 나이 처먹었다고 뭐 오래 정치판에 굴러먹었다고 막 자기가 무슨 지식이 있냐 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권력이라도 갖고 있느냐 이 나대고 있잖아요 지금. 이게 보수의 민낯이에요. 보수의 민낯.
박정희, 김영삼도 훈장 출세했는데 공산당 경력을 철거한다고? 이게 지금 우리나라 보수의 수준이에요, 수준. 문재인 때 한마디도 못했던 새끼들이. 아니, 그것도 뭐 그래. 빨갱이 쪽에 있는 새끼면 내가 이해라도 하는데. 소위, 보수, 진영의 원로. 거기다가 대통령이 돼보겠다고, 뭐 하여튼 가능성이라고는 마이너스 1000만%긴 한데. 뭐 그렇든가 말았든가. 자기는 대통령 또 해보겠다고 또 이질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수준의 인식을 갖고 있는 인간이 보수 진영의 대통령이 되면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한테 칼 맞고 뒤지는 거라니까. 아니 이거 구조가 진짜 간단하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뭔 상황을 볼 때 구조를 살피면 된다고. 아, 이낙연, 홍범도 1943년 돌아가신 분, 6.25와 뭔 관련? 윤 정부 얼빠진 폭주. 아니 6.25하고 뭐 상관 있다고 했나 병신아. 그냥 공산주의 이득이 있으니까 그 공산주의 세력에 맞서 싸우는 장교를 양성하는 그 저기 육사에는 안 맞다는 거지 병신아. 웃긴 새끼들아 이거. 그래 보세요. 이제 못 참고 잼버리 때는 정세균이가 못 참고 참전하고 이낙연이가 또 이번에 또 참전하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냥 지금 이재명이 하나 때문에, 물론 이재명이 하나 때문이기도 하죠. 하나 때문에 민주당 자체가 이제 통째로 날아간다니까. 왜냐하면 이재명을 옹이하려다 보니까 자기도 범죄에 가담을 하게 되잖아요. 대표적으로 이번에 그래 뭐 박찬대, 또 누구가 뭐 현근택, 또 전준호, 이런 걸 보세요. 이재명이를 옹호하려다 보니까, 호의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자기도 범법행위를 저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어느 의원 거의 대부분이 이재명과 같이 엮여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왜 벌어지는지조차도 모르고 물렁팥죽 가방모찌에 특화된 이낙연이 나서잖아요. 얼빠진 정부다. 이렇게 한 무더기를 엮여가지고 씨발 다 날아갈 거라니까 병신들아. 야이 찌빠 새끼들아. 지금이라도 살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발 빼. 그래야 이 새끼야 목숨이라도 부지해. 근데 계속 참여하다가는 죽어. 한심한 새끼들. 이낙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용히 있으면 되는데 어차피 지금 뭐 옵티머스, 라임, 디스커버리 다 재조사하고 있잖아요. 조금씩 쭉쭉 튀어나오잖아요. 아니 그래 아침에 그래 조선일보 단독으로 해가지고 라임이었습니까 디스커버리였습니까? 그것은 무슨 자금이 25억이 저기 이재명 선대위에서 일했던 사람 쪽으로 흘러갔다 이런 기사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 윤통이 아니었으면 이런 것들은 지금 전혀 밝혀지지도 않았고 큰 일 없었다는 듯이 지금 아마 그래 뭐 만약에 말씀드렸듯이 홍준표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뭐 어차피 국회도 지금 저기 빨갱이들이 3분의 2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고
언론도 지금 이제 뭐 MBC, KBS, YTN 뭐 이런 것들 다 죄다 빨갱이들이 다 장악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홍준표 같은 그런 새끼가 만약에 대통령이 되었다 생각해보세요. 끔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나는 끔찍한 게 눈이 부산한데. 차라리 이재명이가 바로 되는 게 낫다니까. 다른 놈이 되었다가 만약에 이재명이 될 거라면. 왜냐? 쓸데없이 또 한 몇 년 동안 또 희망 고문하는 거 아니야. 나아질 거다. 그게 보수 같으면 뭐, 만약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이제 뭐, 보수가 이제 뭐 장기 집권을 해야 되니 여전히 또 개소리쳐 시부리지. 근데 그게 될 것 같아? 홍준표의 운명은 박근혜의 운명하고 똑같다니까. 만약에 홍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요. 홍준표는 정확하게 박근혜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것도 시간은 더 일찍. 더 처참하게. 이승만 공이 김대중 노무현보다 형편없나? 보세요. 박민식이 계속 얘기하잖아요. 이게 지금 일그러진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 기르는 의지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여러분. 윤통에. 자유민주주의 수호. 반국가 세력, 공산전체주의. 공산전체주의, 빨간물이 털끝만큼이라도 묻어있는 새끼들은 다 쳐죽이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에요. 지금 1년에 벌어지는 일들이.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이승만 기념관 건립한다고 하니까, 이종찬이 그 새끼가 뭐랬습니까? 부적절하다고? 거기에 대해서, 소위 보수라는 것들이 뭐, 한마디로 한 적이 있어요? 소신있게 나서가지고, 어디서 개소리쳐 시부리는 씨발라마, 니가 광복회장이야? 그렇게 말도 못하는 새끼들이, 뭐 휴장 독립기념관으로 이전한다니까 개가 부물고 지랄을 해. 그것도 보수라는 새끼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씨발 것들아. 그러니까 이재명이 같은 저 쓰레기한테 형 보수지 그 욕을 쳐먹는 거지. 누구 잘못, 뭐 다른 사람 잘못 탓할 것도 없어. 씨발, 그냥 너희들 스스로가 자초한 거고. 아니, 그러니까 노무현 기념관도 있고, 뭐 김대중 기념관도 있고, 아니 노무현이는 광화문 쪽인가? 그 가부지간 시험 뭐 건물도 갖고 있고 한데, 아니 이승만에 대해서 뭐 변변한 뭐가 있어요? 그 박정희에 대해서 뭐 변변하게 뭐 있냐고. 뭐 한다고 하면 그것도 눈치 보잖아. 저 빨갱이 새끼들. 그게 지금까지 너희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자유우파 보수에서 씨발 것들아. 혹시 얘기 꺼냈다가 토착해보라고 공격받으면 어떡하지? 친일이라고 프레임 덮으시면 어떡하지? 에라이 씨발. 아유. 고용장관 회사서 전용차 10여 대 현금 수억 받는 노조가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조 전용 자동차 10여 대와 현금 수억 원을 받은 노조가 있다고 공개했다. 이 장관은 28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열고 조사 결과 다수 사업장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담합해 제도를 위법 부당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최근 직원 1000명 이상 사업장 중 노조가 있는 512곳의 근로시간 면제와 노조 운영비 원조 현황 등을 조사했다. 근로시간 면제는 보통 타임오프라 불리는데 회사가 노조 일만 하는 노조 전임자 및 노조 전임자 몇 명에게까지 월급을 줘도 되는지를 제한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315명으로 한도 제한을 283명이나 초과한 사업장이 확인됐다고 했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회사 일을 하지 않는 노조 전임자에게 회사가 급여를 주는 것은 불법이다.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씨발. 이 장관은 회사로부터 노조 사무실 직원 급여까지 지급받은 노조도 확인됐다고 했다. 이 장관은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KBS에서도 무보직 억대 연봉자가 1660명이라고 했잖아요. 놓고 보면 이것도 그 마찬가지 아닙니까? 노조일 한다면서 회사 일은 안 하고 회사로부터 꼬박꼬박 월급은 받아가는 이런 새끼들이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갖다가 곶감 빼먹듯이 쪽쪽 빼먹었던 새끼들 아니에요. 이동관 무소불위 공영방송 국민 선택 심판 속 신뢰 회복하게 할 것이다. 좀 읽어볼까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28일 사실상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공영방송이 국민의 선택과 심판이라는 견제 속에 신뢰를 회복하도록 하겠다. 취임식에서 공영방송의 구조와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혁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영방송은 상업적 운영 방법과 법적 독과점 구조의 각종 특혜를 당연시하면서도 노영방송이라는 이중성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가짜뉴스 확산은 물론 국론을 불러시켜온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자유민주주의 질서 속에서 보장된 언론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있다는다. 무책임하게 가짜뉴스를 확산시키거나 특정 진영의 정파적인 이해만을 대변하는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동안 공영방송 개혁 노력이 단순한 리모델링 수준에 그쳐왔다면 이번 6기 방통위는 공영방송의 근본적인 구조개혁을 선도하겠다.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비춰 공영방송의 구조를 개혁함으로써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특히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서비스 재원 인력 구조 등의 개편까지 아우르는 공적 책무를 명확히 부여하고 이에 대한 제재 체계적 이행 여부도 엄격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미 언론의 기능과 역할 상당 부분을 수행하는 인터넷 포털에 대한 사회적 책무를 부여하겠다. 그에 맞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한다. 특히 포털과 SNS 등에서 유통되는 가짜뉴스와 이로 인한 선동은 민주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요소라며 유익한 정보의 유통은 장려하되 가짜뉴스의 생산 및 유포는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아마 조금 시간 지나면은 김어준이, 더 탐사, 열린공감, 또 어디입니까? 또 이동형이 채널 다 날아갈 겁니다. 그럼 또 당연히 탄압이다 지랄하겠죠. 포털에 의한 뉴스 등 독과점 행포를 막아 황폐해진 저널리즘 생태계의 복원과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추진하겠다.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미디어 콘텐츠 산업 성장 환경을 조성할 것. 낡은 규제 혁파와 방송사 제허가 재승인 제도 전면 개선, 새로운 유형의 미디어 서비스 지원, 디지털 플랫폼 자율 규제와 이용자 불편 해소 장치 마련, 디지털 격차 해소와 디지털 폭력 대응을 약속했다. 이제껏 겪은 여러 힘든 일들은 미래를 향한 더 힘찬 도약을 위한 진통이었을 뿐이라고 격려했다. 일모일발 무비병이 급금물개 필망국을 소개하며 털 하나 머리카락 하나 병들지 않는 게 없다.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반드시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각오라고 강조했다. 오랜 기간의 관행으로 굳어진 여러 문제점과 기득권 카르텔 세력의 반발을 두려워하지 말고 방송통신 미디어 분야 개혁의 주인공으로서
후대에 당당하게 나설 수 있기를 당부드린다. 기다려보죠. 원희룡 정쟁서 분리된다면 오늘이라도 서울 양평도로 정상 추진. 그러면 이게 한동안 이게 또 쑥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 원희룡이도 가만 보니까 아씨 좀 두드려야 되는데 또 한번 나서 볼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8일 정쟁에서 분리가 된다면 오늘부터라도 서울 양평 고속도로를 정상 추진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 언젠가는 이런 국토부 출입기자단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지난번 제가 취했던 입장서부터 정쟁으로 인해 제기된 의구심이나 의문이 해소되기도 했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정치적 입장을 갖고 싸워봐야 영원한 평행신일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그렇게 요구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용역을 진행한 사람들의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전문가의 검증, 양평 주민과 이용객들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책적 목표라고 밝혔다. 정쟁에 대한 대응이지 사업 자체를 팽개치고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그렇습니다. 여 최고위 등장한 이재명 아침 세트. 매일 공무원 시켜 준비. 오늘 아침에 그 장혜찬이가 뭐 자기가 직접 그 제보자하고 같이 가 직접 저기 수원에 찾아가 가지고 20세트인가 뭐 가져왔다고 하죠. 그게 보시면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겨냥한 이재명 세트가 등장했다. 장해찬 국민의힘 청년 최고위원은 이날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공무원들에게 시켜서 매일 아침 공수받았던 똑같은 샌드위치를 준비해왔다며 냉장고 속 호밀빵 샌드위치와 컵 과일 등으로 구성된 이재명 세트의 사진을 공개했다. 장 최고위원은 경기지사 공간 2층 침실 냉장고에도 출장지 숙소 냉장고에도 아침마다 공무원이 이재명 세트를 넣어뒀다. 공식 회의 준비가 아닌 이상 아침 식사를 매일 공무원이 직접 준비해 냉장고에 넣어주는 게 정상인 건가? 이재명 세트의 비용은 누가 냈는가? 먹고 마시고 머리 감고 몸에 바르는 모든 것을 경기도 법인카드 업무 추진비로 해결해 공금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의 왕 경기도의 황제로 군림한 이재명 대표는 절대 권력을 잡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며 경기도 법인카드와 업무 추진비로 공금을 횡령하고 공무원을 자기 하인처럼 부리며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온 황제 의전 이재명 대표는 우리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걱정할 자격이 없다. 모두 철저한 수사로 법적 책임을 지는 동시에 정치적 할 자격이 1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역사의 무대에서 내려오기 바란다. 보시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공간 2층에 이렇게 준비해두고 이거는 출장지. 아니 근데 출장을 예를 들어서 부산을 간다고 해도 이렇게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이 7급씩이나 되는 공무원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그 사용된 출장비라든가 이런 모든 비용이 다 국고 손실에 해당될 거 아닙니까? 이재명이는 죽어서도 못 나오죠. 문재인도 마찬가지고요. 야, 정말 참. 이런 걸 보고도
어떻게 이런 새끼가 지지가 되는지. 그게 솔직히 여러분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에휴, 참. 그리고 이게 김성태가 이재명을 위해 2019년 800만 불을 북한에 대신해줬다는데 뭐 이 얘기죠. 6번 쓰다 지웠다 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적었죠. 씨바 말이 갈수록 말이 바뀌는 건 어떻게 설명할래? 재명아, 내가 6년 전에 널 지지했다는 게 너무도 부끄럽고 내 인생 최악의 흑역사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찌질이 양아치 새끼. 그리고 김상희가 이복현 금감원장한테 거짓말한다고 아각대던데 너 윤통 탄핵시키고 싶어 하잖아. 그래서 쭉 적었죠. 오씨. 아.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적어 놓은 거를 쓸데없이 언플하지 말고 김상희가 갖고 있다는 녹취록만 까면 그러니까 이런 거를 기자들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또 달았죠. 그 이거 저거 이 보시면은 금융감독원 아닌 금융정치원 이복현 엄중한 책임져야. 아씨 아파라. 아씨. 그래서 제가 또 썼잖아요. 김상희가 이복현이 자기한테 5번이 넘게 죄송하다며 사과했다면서. 그러니까 이런 언플짓 하지 말고 김상희한테 녹취록 까라고 하면 간단하잖아. 이런 수그러움 없이 김상희가 의원실에서 녹취했다는 그 파일만 언론에 공개하면 정치검찰이니 그 금융정치원이 이런 말 안 해도 되잖아. 찌질이 새끼야. 그 제가 이래 6년 전에 내가 네 지지할 때는 그래도 좀 총기가 있어 보이더니 이건 뭐 그냥 순 동네 양아치도 못 되는 그릇이네. 재명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찌질이 모질이 생 양아치보다도 못한 형 보수지 찌자. 이런 너떠에게 속아서 잠시나마 핵 회수보도 못한 쓰레기를 지지했던 나 자신을 저질하게 반성하면서 하지만 그나마 한때 지지했던 사람으로서 당시의 내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충심으로 널 위해서 그리고 네가 몸담고 있는 당을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얘기이니 잘 생각해봐라. 개딸들은 마포대기로 이재명은 의왕으로 민주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이렇게 댓글을 적어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적었죠. 이거 방금 그 사진에 가까워. 법카로 생필품부터 개인 밥 처먹는 거 말이다. 7급 공무원을 조선시대 관노비 부리면서 형제 의전을 받았더만 그런데 공익제보자의 말에 대해 대응을 하지 않냐. 난 공익제보자의 제보 내용을 이게 뭐 1000% 신뢰하거든. 너는 어떻게 생각하노? 씨발 일방적 주장이라고 개소리 찌끄리지 말고 일방적 주장이라는 말은 공익제보자와 너 이렇게 당사자들 말고 관련 없는 제3자가 쓸 수 있는 단어잖아. 그러니까 너 물고 빠는 개딸들이 사용하면 말이 되는데 당사자로 지목된 네가 쓸 말은 아닌데 어떻게 네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아무튼 국민 세금을 네 개인 주머니 30돈이라 생각하고 곶감 빼먹듯이 빼먹은 거 보니 더 이상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지.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취소하고 법카로 결제하고 아니면 카드깡을 해서 비자금을 마련해서 저수지에 넣어두고 개인카드로 결제하고 계좌로 쏴주고 이게 사실이라면 뭐라고 할까? 난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줘도 귀찮아서 못하는데 이렇게 꼼꼼하고 치밀하게 작업한 걸 보면 재명이 늘 대단하다고 해야 할까? 아니면 어디까지나 공익제보자의 제보 내용으로 내가 생각한 것이니 나보고 뭐라고 하지 마라. 이런 게 싫으면 명확하게 제보자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밝혀라. 근데 왜 그렇게 못할까 궁금하긴 하다. 찌질하고 쪼잔한 정치인이 있었나 싶기도 하다. 이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뭐 답글이나 뭐 아무것도 달리는 게 없습니다. 편한 번 보내시기 바랍니다.